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현상의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, 그래서 그 검찰청 지하 자료실에 봉인되어 있는 비디오에 어떤 이상한 형상이 찍혀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그 소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고, 그래서 그 이상한 형상을 계속 따라가는 다큐팀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슬프기도 하고, 그다음에 또 이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복지원 사건이라든지,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부산에서 일어났던 여관방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잘 접목시켜서 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어떤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 사항들이 어떻게 이 지금 30년이 지난 이 지금 취재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오컬트적인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뭔가 색다른 파운드 푸티지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서현우 배우님. 네, 저는 김수찬 PD를 준비하면서 먼저 감독님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. 거의 제 자신의 어떤 두뇌는 윤준영 감독님이고 제 신체는 서현우다, 이 상태에서 김수찬 PD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. 취재를 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제가 뭔가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제가 취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게 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더 안내하고 그리고 템포적으로도 많이 기다렸어요. 그리고 항상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그 인식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를 자료를 찾았을 때도 먼저 카메라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고, 이런 호흡들이 기존에 제가 해온 어떤 호흡의 방식이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호흡이나 템포 이런 것들도 좀 더 취재 탐사를 할 때 어떤 관객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, 이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특별한 호흡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좀 주안점을 많이 싣고 했었고, 정말 감독님, 제가 걸어다니고 취재를 하면서도 감독님과 혼연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. 네,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조민정 배우님.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자로서 사실 한다라는 거는, 여기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에세이 책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, 사실 제가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만약 나라면, 내가 만약 조민경 기자라면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촬영할 수 있을까,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기자 부분을 준비했었고,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담긴 USB를 주신 적도 있었는데,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것들도 꽤 있었어요. 한 4가지, 5가지 정도 있었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, 사실 그 무서운 부분은 하나도 보지는 못했고요.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다큐멘터리에 관한 거였어요. 어떤 실제 구술하는 다큐멘터리 관한 영상이었는데,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하기도 했고, 그리고 그런 구술할 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은 영화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
조경호라는 어떤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던가 정말 그 참고 참은 어떤 감정들, 떠도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랑 감정들이 형상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머릿속에 거의 이제 띄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집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그 굿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연출부들이 되게 고생을 했는데요. 기존의 배우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우를 찾지를 못했어요. 거의 촬영 임박하기까지에도 배우들을 캐스팅을 다 못하고 있다가 이러지 말고 좀 더 파격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. 그래야 이 초반 20-30분의 이 인터뷰이들의 이야기가 진짜처럼 느껴져야 이 영화에 관객들이 감정을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. 이런 그 생각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방에 그 어떤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 학원 같은 데를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이 인터뷰들은 제가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이 나레이션 대사들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너무 정말 유려하게 그냥 그 인터뷰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더듬더듬 거리시고 그리고 중간에 대화를 하시다가도 카메라를 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그 마루이 비디오하고는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이고 되게 편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되게 섭외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조금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김수찬 PD가 정말 이 김수찬 PD가 되어서 그다음에 상황만 던져주고 대본을 저희가 전달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김수찬 PD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들을 계속 이끌어내느라고 인터뷰를 거의 뭐 지금은 1분, 2분 나오지만 뭐 6시간, 7시간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의 흐름에 맞는 대답들을 저희가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배우분들은 연기하면서 이제 공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는지. 네, 저는 뭔가 영화 촬영을 했다기보다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취재를 했던 기간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. 그 정도로 제가 실제 그 바디캠이라고 하는 실제 그 캠을 달고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혼자 투입돼서 이렇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방금 보신 영상에서 제 호흡 소리도 실제 동시 녹음된 상태거든요. 정말 그 바디캠을 착용할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. 제가 혼자 어떤 그 들어가야 한다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혼자 이제 달려 들어가서 동료들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그 필사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걸려있는 어떤 장신구들과 사진들을 둘러본 장면이 있는데 좀 헛것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그럼에도 마음감이 교차했던 게 안에서는 또 이 취재를 끝내야 한다. 정말 이 영상을 담아야 한다.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믹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저한테도 실제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. 굉장히 무서웠고 소름 돋았던 순간들이었어요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조민경 배우님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숙소를 묵는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은 게 일단 촬영지 자체가 좀 어둡고 좀 많이 그늘지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는 항상 절대로 암전시켜 놓지 않고 항상 불을 켜놓는다던가 간접등 이런 걸 켜놓고 하지만 절대 거울이 보이진 않는 그런 상태로 항상 취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셨을 때
바디캠을 달고 이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어두운 곳에 제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가장 무서웠던 때는 그 마지막에 성황당에서 제가 그 상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거기가 정말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혼자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짧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가 가장 좀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답변. 일단 원조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 2003년도에 목두기 비디오라는 그 바운드 푸티지를 만들 때는 사실 당시에는 그런 장르 자체가 아예 없었고, 그다음에 한국 관객들한테는 아마 블레어 위치 정도가 아마 알려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남녀 애정 행각이 담겨 있는 비디오 속에 찍혀 있는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,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상 정말 사실적이지 않으면 이 영상은 아마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했던 그 어떤 방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르포물처럼 만드는 것이 어떤 목두기 비디오의 가장 큰 컨셉이었고, 이건 무조건 관객들로 하여금 사실처럼 보여져야지만 관객들이 재밌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작품이었고, 지금은 뭐 20년이 훌쩍 흘러서 지금은 이런 페이크 다큐나 바운드 푸티지 같은 장르가 이미 하나의 어떤 장르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옛날 목두기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이 다큐 팀이 어떤 식으로 이 오컬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, 이 이야기를 하면 가짜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. 그래서 제가 이제 꾹꾹 눌러놓고 못하고 한이 되어 있다가 20년 지나서 이제는 이 장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좀 더 이 홍은희 기자와 김수찬 PD가 이런 오컬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도대체 이 동성장 살인 사건, 여관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벌어졌던 아미동 살인 사건과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난 이 취재팀한테 벌어진 이 상황들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? 라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들을 좀 잘 풀어나가면 또 새로운 어떤 바운드 푸티지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사스 대표도 그렇고 이 영상물에 투자를 해주셨던 KT 알파 분들도 되게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해주셔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장르적으로 되게 자본의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장르이기도 한데 또 과감하게 또 투자도 해주셔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저는 그냥 이 공포라는 감정은 그냥 실제의 상황에서 내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90년대를 재현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이게 괜히 어설프게 뭔가 그 세트를 만들거나 어설프게 해서는 오히려 가짜 티가 날 것 같으니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공간, 그냥 어디 슬리퍼 신고 집 밖에 나가면 1,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일상적인 공간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 공간이 처음에는 일상적인 공간처럼 보이다가 서서히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점점 공포의 공간으로 다가오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이 성황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여기저기 정말 전국을 다 뒤졌는데요. 이게 너무 멋있고 또 화려하거나 컨셉추얼한 곳은 가짜 같고, 그렇다고 또 너무 일반적인 공간은 또 조금 미술적으로도 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타협점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, 아니나 다를까 그냥 화면에서 저 공간에 약간 실제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공간은 여지없이 실제 공간입니다. 성황당도 실제 있는 공간이고
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폐가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실제 있었던 공간이고,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촬영하기 되게 힘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택했던 거는 이런 사실적인 느낌들을 충분히 더 전달해 줄 수 있다. 카메라 워킹이나 유려한 어떤 카메라 흐름보다는 이런 그냥 공간에서 주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들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목두기 비디오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라고 그럴까요? 그냥 20년 전에 그냥 치기 어린 그 영화 학도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에 대해서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 나름대로는 계속 그냥 숙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검찰청 그러니까 그 여관방의 어떤 원혼의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이 구천에 떠도는 이 경우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착하게 됐고,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목두기 비디오하고 많이 닿아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걸 제가 그냥 숙제를 끝내듯이 조금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영화 역사에 있어서 그냥 약간 제 숙제하는 느낌? 뭐 그런 게 조금 더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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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민경 배우님 올라가 주세요.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약간 시선을 그 카메라 아래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네. 네, 오른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서영우 배우님 올라와서 배우 두 분 투샷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감독님 올라가셔서 단체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화이팅!